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회사 내에서 BMT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릴 건 이 올플래시 디스크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앞선 이제 사전 정보로 잠깐 스토리지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리지라고 하면 저장소, 저희 뭐 컨테이너 같은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우리 PC에 들어가는 디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뭐 적게는 10개, 12개, 많게는 수백 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폐기한 스토리지만 한 3,000개, 3,500개쯤 버려서 근데 그 스토리지를 보면 일반 연결 방식에 따라서 FC 파이버 채널이란 거,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거, 그리고 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각각 센, 나스, 다스 하게 되면 뭐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어태치드, 다이렉트 어태치드.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해서 우리 공유 디스크 쓰듯이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알고 계신 네트워크 NAS인 거고요. 집에서 공유 뭐 NAS 서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이고요. 네트워크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 이제 전용 채널을 사용하는 FC 채널, SAN이라는 걸 쓰고요. 또는 우리가 이송신 디스크를 직접 꽂아서 쓰는 거, 그거는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는 DAS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FC 채널을 사용하는 SAN 스토리지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 디스크 자체가 알고 계신 하드디스크, 그리고 요즘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디스크, 게 이제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플래시 디스크,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플래시 드라이브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는 하드디스크는 세계적으로 다 사양길,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었고 삼성도 제조를 했지만 사업부를 넘겼고 지금은 SSD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현재 SSD를 만드는 회사는 한 두 군데 정도, 웨스턴 디지털, 네,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웬디라는 데하고 또한 군데하고 정도 있고 대부분 다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레이드 구성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성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다가 너무 사족이 긴 것 같아서 레이드 0, 1, 5, 6 뭐 이 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능만 하길 때는 레이드 0, 그리고 안정성은 레이드 1. 그걸 두 개 섞어서 레이드 0, 1이라는 게 가장 잘 나온다. 대신 고가이다. 네, 그냥 단순히 레이드 1, 0으로 구성할 때는 디스크가 4개가 필요하고요. 5는 3개, 6은 최소 4개. 그래서 최소 구성 단위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그냥 구성을 하고 집에서 나스를 구성할 때도 디스크 하나에 용량 한 테라짜리 쓰는데 디스크 고장 나면은 데이터 다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러 구성하는 게 레이드 1, 최소 2개 필요한 거. 근데 성능이 필요하면 레이드 0. 근데 그거를 3개를 구성해서 뭐 하면은 뭐 한 개 죽어도 괜찮다. 나스 구성하실 때 보통 2웨이, 4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랩실이나 작은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올플래시 디스크에 대한 저희가 지금 BMT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BMT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능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뭐 엔트리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SSD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볼 때는 IO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O에 대한 부분이 IOPS, Input Output per Second 초당 얼마나 많은 IOPS가 되냐인데 하드디스크는 많아봐야 1000, 1500, 3000 뭐 이렇게 되지만 이 SSD 올플래시로 가면은 단위가 달라니까 100만 IOPS 성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시가 될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요. 이제 RT가 리스판스 타임, 응답 속도가 2ms 미만, 5ms 미만. 하드디스크 할 때는 아무리 구성을 잘하더라도 2mm가 최고고 보통 사용하는 데는 데이터가 많을 때는 한 30mm, 20mm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 내가 얼만큼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치만 넣으면 이제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운영성인데요. 그 운영성에는 그러니까 레이드 구성도
이라는 것도 안정성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중화 구성, 최소 이중화 안에 있는 컨트롤러 제어하는 부분이 이중화되어 있어서 하나가 문제 나더라도 또 정상으로 동작하게끔. 근데 그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까지 가게 되면, 하이엔드까지 가게 되면 단순히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씩 구성을 해서 두 개 정도 문제가 나더라도 괜찮게끔 전원이라든지 컨트롤러 안에 있는 연결되는 케이블들 또한 다 그렇게 다중화 구성인데, 비용 절감 때문에 어떤 모델들은 이중화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더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중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성능에 대해서는 상향 평준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복제 구성과 이기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복제 구성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곳에다가 하나 더 복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싱크, 실시간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싱크, 비동기식이냐, 그러니까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싱크라고 표현한 거는 원소스 투 타겟입니다. 내가 원본이 하나가 있고, 이거를 내 내부에서 한 개 더, 그리고 외부, 저희가 DR이라고 하는 원격지에 복제하는 부분, 그리고 내부는 또 동기화, 또 원격지는 어싱크, 비동기화로 해서 가져가는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싱크와 어싱크에 대한 전환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경 부분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기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또 동일하게 원래 A사의 디스크를 쓰고 있다가 B사를 도입을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이관을 온라인성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오프라인을,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오프라인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장비에 대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 장비 자체에서 그런 기능들을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소요 시간에 대해서 소스 쪽, 기존에 원래 A사에 존재하고 있던 소스 쪽에서 문제냐, 아니면 타겟 쪽, 받아주는 쪽에서 못 받아주는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안에 이 스토리지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OS가 있습니다. 우리 서버나 OS PC, 노트북처럼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마이크로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걸 할 때 서비스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서버라는 부분은 다중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서버가 된 나스 서버가 됐던 똑같은 거 두 개를 두고 하나가 문제가 나면 한쪽으로 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이 두 대가 같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라는 거죠. 서버는 여러 개를 둘 수 있지만 결국엔 데이터는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모여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앞단에 다중화를 시키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에 영향이 있냐 없냐 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파트에 대한 교체, 아까 디스크 하나에 저희가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게 디스크 하나에 뭐 몇백 개씩의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교체할 때, 컨트롤을 교체할 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서비스 영향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 업그레이드하고 동일한 그 배열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툴입니다. 관리 툴을 제공해 주느냐, 제공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CLI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로 하느냐, 아니면 GUI 제공을 해주느냐, 그게 성능적인 부분만 제공해 주냐, 아니면 관리적인 부분만 제공해 주냐 라는 부분들도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서드파티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부분, 이건 이제 운영 매뉴얼, 장애 매뉴얼.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정 백색 가전을 사게 되면 앞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간편 매뉴얼, 그리고 상세 매뉴얼.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있는지 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비싼 장비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사람에 대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해주려고 하고, 결국엔 그걸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지원을 상주냐 비상주냐, 그냥 콜베이스로만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원해 주느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제 저희가 BMT 및 POC 벤치마킹은 POC 프로브 컨셉, 정말 기능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잘 되냐는 것들을 보는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거를 한 4가지 포인트로 성능, 운용, 기능, 관리라는 영역으로 해서 평가 요소를 만들고, 이제 2월 설 지나고 난 뒤에 RFP를 보내고 프로포즈를 받을 일단 예정입니다. 그래서 짧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